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민들은 불안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야당은 탄핵 재추진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시간에 맞춰 제주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강한 비바람 속에도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 경찰 추산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와서 외치는데 젊은 사람들 텔레비에서 보고 안방에만 있지 말아주세요. 국회 상황을 뉴스 특보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인들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차기 선거에 대한 표 계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탄핵 무산 이후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속보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뚜렷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답답하죠. 여야 서로 다 주장하는 바가 틀리니까 이게 우리 국민으로서의 지금 정치인들을 전부 다 타락해야 될 입장입니다. 잠도 못 자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겁납니다. 겁나. 뭐 여당 야당 싸움들만 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지금 살 수가 없네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회는 최대한 빨리 탄핵을 재추진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위헌 정당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협위원장들은 헌정 중단과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달라는 성명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이 예고된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날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의 가이드라인이 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에 대한 실무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정치권의 탄핵 공방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 논의가 중단되면서 제주 지역 관련 정부 예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라고 주문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중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까지 처리하더라도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했던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368억 원의 제주 지역 관련 정부 예산의 증액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미뤄진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제주사 3의 아픔을 담은 영화 내 이름은 제작 발표회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주간 이슈 이소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 7일간의 일정입니다. 이번에 심의와 의결할 주요 의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86건입니다. 4.3의 아픔을 담은 영화 내 이름은 제작 발표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영화는 제주 4.3이 민주화 과정을 거쳐 어떤 의미로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가를 다룬 작품으로 제작 발표회에는 정지영 감독과 영화의 주연을 맡은 염혜란 배우가 참석합니다. 이 영화 시나리오는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입니다. 제주 인권주간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세계인권선언일 76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3일까지 제주 인권주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와 함께 작별하지 않는 기억의 섬 제주를 주제로 도내 4.3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제주 4.3 평화 인권 기행이 진행됩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설명회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제주도 교육청 본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모집 전형과 지원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오는 11일까지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시연 행사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1개 AI 교과서 출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에 도입되는 중1, 고1의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서와 초등학교 3, 4학년의 국어 과목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규모 동상이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구미와 포항, 경주 등 경북 지역 6곳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추가로 동상이 건립된 겁니다. 4번이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하필이면 계엄 시국에 건립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천에 가려진 채 우뚝 솟은 동상. 천이 거치자 모습을 드러낸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수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 산책을 나오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 광장 한가운데 이 동상이 놓였습니다. 높이는 무려 8.2m, 아파트 3층 높이입니다. 이 동상은 아래쪽 좌대 부분을 빼고도 높이가 무려 7m나 되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의 규모보다도 큽니다. 동상을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 하지만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지원도 마다하지 않은 건 경상북도였습니다. 2만여 명이 모금에 참여했고 목표액 20억 원이 달성됐습니다. 추진위는 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도지사도 화답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다 공가가 있지만 온 나라에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편 아니라고 폄하하고 그런 나라 만들지 말고.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저것도 인간 아닙니다, 저거. 동상 건립 행사에 3,000명 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경찰 병력이 배치돼 규탄 시민단체와 만약의 충돌에 대비하는 등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독립의 성지입니다. 이곳에 독재자, 친일, 앞제비, 그리고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던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땅을 수많은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농민들의 피눈물 없이 일할 수 없었던 것이다. 5.16 군사정변과 6.3 항쟁, 10월 유신에서 부마 민주항쟁까지 비상계엄을 무려 4번이나 선포하며
현대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동상 제막이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강행되면서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서 전남과 광주에서는 지역별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알려진 무안군 운남 지역. 지난 13일 이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무안군도 지난 2019년 무안군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 대책위는 소음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다소 의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투 비행장은 보안법상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소음 피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투 비행장 방어를 위해 미사일과 탄약고 등이 건설돼 유사시 타격 목표가 되고 항공유 살포 등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군사공항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사공항이 인근에 있으면은 인근 지역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찬성하는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 대책에 비해 활동력은 떨어지는 상황. 군사공항이 들어서면 활주로 건설과 토지 보상, 군인 숙소 건설 등 13조 원이 투자되고 광주시가 1조 원 이상, 전남도도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해 군공항 유치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이 통합해서 무안 국제공항 쪽으로 이전이 되면은 엄청난 투자에 그러한 발전 기대가 된다. 또한 소음 피해도 우려되지만 소음 때문에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광주와 수원, 사청 군공항의 예를 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예를 보나 수원 예를 보나 군공항이 도심 한 곳 도심에 있어서 발전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사실무근한 것입니다. 지역발전 걸림돌과 지역발전 견인차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논의.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을 내걸면서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을 찬성하는 무안 주민들의 입지만 좁혀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아침도 몸이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입니다. 주말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에는 곳곳에 눈꽃이 피어 있고 도로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설산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귀포는 체감온도가 3.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5도, 한라산 성판악은 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4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마라도 가파도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고 이번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노벨 박물관에서 열린 기념 강연에서 자신이 2017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도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읽고 자료를 공부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1948년 겨울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 작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한일 해협 연안 주요 도시들이 스포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은 일본 사가현에서 열린 지사회의에서 스포츠 분야의 공동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지역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대신 김혜숙 정무부 지사가 참석했는데 내년 개최지로 제주도가 선정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